여기 한 이탈리아 여성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제피린 아르젠토예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국제 특파원으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여행하며 전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오늘은 제 여행의 첫 부분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해요. 일본, 질서와 엄격한 규칙으로 유명한 나라를 방문하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저는 일본은 정말 멋지고 완벽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짐 가방을 챙겼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했는지였어요. 거리들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건물들도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며 제 시간에 맞춰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이곳에서 잘 어울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조금 긴장도 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그들도 웃어주길 바랐어요.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모든 것이 프로답게 조직되어 있었고 공항은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나서서 도시로 들어서자 제 마음속에 첫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탐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곧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어로 호텔로 가는 길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실수하지 않도록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연습했어요. 한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이 저에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지만 곧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는 갑자기 아주 편안한 말투로 때로는 약간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볼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기분 나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경험은 제 첫 인상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날 늦게 저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공유 우산 제도에 대해 들었어요.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센터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이 제도가 모두가 비를 맞지 않도록 도와줄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산 보관함을 보니 아무런 우산도 없었어요. 한 직원에게 왜 우산이 없는지 물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빌려간 후 절대 반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고 약간 실망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신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도시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엄격한 규칙을 상기시키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었고 모두가 서두르고 있었어요. 마치 감정보다 규칙이 더 중요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 더 따뜻하게 배려하는 진심 어린 친절이 넘치는 곳을 찾고 싶었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겪은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어디서든 좋은 점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일부 행동 때문에 실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나라는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거리, 깔끔한 건물, 엄격한 규칙들에 대해 썼어요. 그러나 동시에 낯선 이의 무례한 말투와 텅 빈 우산, 보관함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한 작은 순간들도 함께 적었어요. 저는 친절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일본에서의 모험은 제가 보기에는 겉모습과 달리 때로는 차가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질서로 유명한 나라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식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많은 의문을 안고 일본을 떠났고 기술과 친절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을 언젠가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다음 목적지인 한국이 제가 찾던 따뜻함과 배려를 보여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렇게 저의 여정은 기대와 의심이 섞인 채 시작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놀라움에 마음을 열고 매 경험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첫날 이후 저는 그 나라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한 거리와 엄격한 규칙에 감탄했지만 곧 저는 일본의 차갑고 덜 환영하는 한 면도 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시의 다른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처음의 경험 때문에 약간 외로웠지만
저는 여전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높은 건물과 잘 가꿔진 공원들을 보았어요.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행동에서는 날씨뿐만 아니라 어딘가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붐비는 거리를 걷다 보니 많은 현지인들이 저마다 바쁜 일상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두운 색 코트를 입은 사람들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단순한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인사조차 충분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또 한 번 길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작은 가게에 들어가 일본어로 질문했어요.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마치 제 질문이 방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짧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필요한 방향은 얻었지만 어쩐지 슬픈 기분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겉보기에는 완벽한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후 저는 공유 우산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또 한 번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어요. 전날 보았던 텅 빈 우산 보관함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그 제도를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생각하며 서로 도와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똑같이 텅 빈 보관함을 보게 되었어요. 한 친절한 직원이 비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빌려간 후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실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제도는 모두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대신 몇몇 사람들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떠난 후 저는 조용한 공원에 앉기로 했어요. 그 공원에는 푸른 나무들과 작은 분수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자연의 위로를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트북을 꺼내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산책로, 깔끔한 벤치, 그리고 나무 위로 비치는 밝은 햇살을 묘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 경험한 차가운 행동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질서로 유명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혼란스러움과 약간의 상처를 느꼈어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도시가 잘 조직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고 외형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잊은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본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을 모두 보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효율적인 나라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불친절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 군중 속에 친절한 사람들이 숨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었지만 과연 그들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많은 의문을 안고 일본을 떠났어요. 엄격한 생활 방식이 진정한 따뜻함과 배려를 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느낀 차가움이 몇몇 사람들의 태도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비록 실망했지만 저는 어디서든 친절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다음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계속 간직했어요. 아무리 엄격한 곳이라도 숨겨진 따뜻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제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다음 목적지에서 마음을 열어줄 변화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친절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 힘들었던 경험 이후 저는 새로운 곳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 놀라운 기술, 그리고 활기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힘들다든지 서울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단점도 알려주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듣고도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크고 밝았으며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저는 간판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한국어를 많이 못하지만
영어로 된 안내도 많아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대한 저 역시 일부 선입견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차가운 경험들에 비해 한국은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도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졌고 기술이 발전한 만큼 때때로 시스템의 오류나 혼선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이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은 누가 와도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항 내부에서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를 맞으러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일본에서 따뜻한 미소나 친절한 인사를 찾기 어려웠던 기억과는 달리 여기서는 첨단 시스템이 편안함과 안전을 약속해 주었어요. 공항을 나서고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았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어요. 비록 날씨는 약간 흐렸지만 여기 사람들의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마치 비가 큰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제 귀에 부드러운 윙윙 소리와 함께 살짝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작은 드론이 플랫폼 근처를 날고 있었어요. 제 눈이 크게 떴어요. 드론이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드론은 조심스럽게 한 승객에게 우산을 내려주었어요. 그 승객은 드론과 저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저는 궁금하고 신이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단한 영어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비 올 때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드론은 승객의 휴대폰 GPS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로 우산을 배달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사려깊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처음 봤어요. 여기 기술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았어요. 지하철을 내린 후 저는 다시 한번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일본에서 텅 빈 우산 보관함을 봤던 기억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가서 보관함이 비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걸까?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다음 날 다시 방문했을 때는 모든 우산이 깔끔하게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몇몇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우산까지 기부해 주셨어요. 한 친절한 직원이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빌린 것을 반드시 돌려주며 서로 도와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 다른 미소 짓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았어요. 아름다운 공원에는 화려한 꽃들과 깨끗한 산책로가 있었고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대적이지만 예술과 밝은 조명으로 장식된 건물들은 모든 것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도시 곳곳에는 작지만 뜻깊은 놀라움들이 숨어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이 점차 제 마음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불신을 기대하며 왔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술, 모두가 배려하는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비 오는 날을 환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들을 만났어요. 제 노트북에 드론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 우산이 정확히 반납되는 모습, 그리고 공원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번 계획 변경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느꼈어요. 현대 기술과 진심 어린 친절이 어우러진 한국은 이미 제 지난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정말 놀랍고 따뜻한 기분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경험한 후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는지 더 알고 싶어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가족들이 모임 분주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친절함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서 보았던 텅 빈 우산 보관함에 대한 걱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갔다가 다음 날 모두 깔끔하게 반납한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어요. 몇몇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우산도 기부해 주셨어요. 한 직원이 분명한 영어로 한국 사람들은 공동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돕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제게 큰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었어요. 기분이 한층 나아진 저는 한강 근처의 인기 있는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공원에 들어서자 밝은 녹색 나무,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잘 정돈된 산책로가 반겨주셨어요.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이 공원이 모두가 서로 돌보는 따뜻한 집처럼 느껴졌어요. 푸른 잔디밭에 앉아 노트북과 펜을 꺼내 제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는 자전거 대여소, 피크닉 테이블,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작은 무대가 있었어요. 또한 곳곳에 깨끗한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설계된 공원은 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원을 떠나려 할 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의 설렘에 빠져 우산을 두고 온 것을 깨달은 저는 길에서 비에 젖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단정한 교복을 입은 2명의 여학생이 다가와 주셨어요. 그들의 눈에는 따뜻한 친절함이 가득했고 저희는 여분의 우산이 있어요. 같이 쓰면 비에 젖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관대함에 놀라며 망설였지만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산을 받았고 여학생들은 비에 맞지 않도록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이 마치 흐린 날씨 속에서 따스한 햇살처럼 제 마음을 밝혀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전의 경험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차가운 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따뜻함을 보여주었어요. 반납된 우산, 즐겁게 웃고 있는 공원,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산을 나눠준 여학생들의 모습이 제게 한국은 기술과 친절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저녁에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에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저는 모든 미소, 모든 친절한 말, 그리고 모든 배려의 행동들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환대는 멋진 기계나 인상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비 오는 날에도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내일도 더 많은 친절과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며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기쁨과 희망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제 여행의 이 시점에서 놀라운 기술, 따뜻한 환대,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로 가득했던 하루였고 그로 인해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한국의 활기찬 해안 도시 부산에 있는 작은 호텔 방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에 내리는 부드러운 빗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어요. 저는 빨리 옷을 챙겨 또 다른 멋진 한국의 한 구석을 탐험하기 위해 나섰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산을 제때 돌려받은 일, 공원에서 만난 따뜻한 여학생들의 친절함, 그리고 도움이 되는 드론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줄기가 부드럽게 내렸어요. 부산의 거리는 비록 날씨가 흐렸지만 상점과 카페가 즐비한 번화한 거리에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다채로운 간판과 깨끗한 보도는 이 도시를 마치 따뜻하고 안전한 집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곧 저는 큰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부산 기차역은 매우 현대적이고 놀라운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들었어요. 역에 들어서자 기차를 타기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젖은 외투와 옷들을 위한 고속 세탁 및 건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비에 젖은 여행자들이 기쁘게 그 기계를 사용해 자켓과 우산을 말리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젖은 외투를 기계에 넣고 몇 분 만에 거의 마른 외투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이처럼 작은 배려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니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기차역 시설을 이용한 후 저는 부산의 유명한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기로 했어요. 시원한 바람과 바다의 향기, 그리고 잔잔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저는 따뜻한 코트를 두르고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일본에서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반면 여기에서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넘쳐났어요.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바닷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고 그들의 즐거운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해주었어요. 한 어린 소년이 부끄러워하면서도 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 아이의 따뜻한 인사말은 작은 친절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몇 분간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지역 음식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친절한 가이드가 저를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아늑하고 전통 한식 요리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가이드는 간단한 영어로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요리의 이야기와 이 식당이 어떻게 지역 사회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들으면서 저는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큰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음식은 맛있고 든든했으며 가이드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식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겪은 의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제 마음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단순히 첨단 기술과 현대적 서비스가 있는 곳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부터 지역 가이드까지 모든 이들의 친절과 배려가 진정한 환대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했어요. 한국은 비가 내려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 멋진 나라를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굳게 다졌어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단순히 여행의 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모든 친절, 미소, 그리고 배려의 순간들에 감사하며 가슴 가득 사랑을 안고 떠났어요.